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대장주죠.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하면은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나마 우리가 한번 그 매수 타이밍을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네이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 상승의 가장 큰 흐름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요 순간에 이 6만 원의 가격대를 넘었다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을 한번 했죠. 그런데 이제 요게 한 사이클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전고점을 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때. 여기서 2017년도에 한번 대세 상승장 쪽으로 왔을 때 한번 꼬리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를 뚫었습니다. 완벽히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10만원대의 네이버 주식은 앞으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이제는 인정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가 올진 모르겠지만은 나 안 온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강합니다. 그렇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가, 카카오는 더 심했던 게 뭐냐면, 이때 올라온 이 가격이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때가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 이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이때 요때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것만 봤을 때 거래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올라가다가 또 못 가고, 요 과정이 지금 몇 년 지났냐면 거의 8년. 예. 거의 그 스마트폰에 나온 카카오의 인생과도 비슷하게 지금 계속 같이 동반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뚫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만 원은 앞으로 보기 힘든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이게 싸게 살 수 있냐, 이런 내용인데, 우선 무조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매매 동향입니다. 매매 동향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할 때, 어, 먼저 카카오 먼저 보겠습니다. 카카오 볼 때, 이게 지금 월봉이잖아요. 그쵸? 자, 요때부터 보는 겁니다. 요때부터. 5월 6일부터. 자, 5월 6일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은, 그쵸?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카카오가, 지금 총 기관의 매도, 그 외국인의 매수, 이렇게 잡히고, 나머지 금융,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다 매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메리츠증권의 포트폴리오에는 카카오가 있죠. 그쵸? 요거는 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면 카카오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고,
이 카카오의 매수세는 개인에 동반된 거다. 근데 개인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닌 개인도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 네이버를 보시겠습니다. 네이버는 반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날 똑같거든요. 얘는 5월 6일 이때였는데, 5월 6일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부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관이 오히려 보합이고, 금융투자가 매수고, 연기금 매수고, 뭐 그런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반대로 200만 주 매도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카카오는 기관, 네이버는 외국인, 그쵸?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외국인이 매도 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뭘로 잡냐는 거죠. 앞으로 증시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그 증시가 올라갔을 때 어, 상승 수혜를 받는 종목은 어떤 건가를 보는데 물론 뭐 네이버 사도 카카오 사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거 사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두 개 다 사는 거는 이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사는 건데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조정이 오겠죠. 왜냐면 네이버가 20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보합 상태에서 기관이 매도를 신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는 네이버는 기관의 매도세가 출회하면서 조정을 확인하고 카카오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확인하면서 조정을 줘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강한 매집이 어디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만 주, 그러니까 여기가 18만 주, 20만 원, 20만 원 초반 정도, 22만 원까지 이때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카카오가 22만 원 정도. 그래서 여기를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22만 원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시작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카카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20 저가까지도 흘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방의 폭이 이렇게 놓고 보통 이제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차트 툴의 분석 도구에 피보나치 조정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피보나치 수요를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놓으면은 기본적인 하방폭은 3 24만 3천원까지는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38 반등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2만 1천원. 그러면은 그 외국인의 매수 단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좀 힘들고 여기 이 정도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생각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만 5천원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메모를 남겨 놓으셔야지 내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발품을 팔아야 24만 5천원. 물론 기존 보유주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있을 때는 23만 원이면은 지금 고점 물리신 분 대비 우리가 12% 정도 싸게 사죠. 네, 그 정도. 근데 요게 지금 이 갭을 띄운 구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주체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볼 수 있고
네이버를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양매도인데 기관의 매도세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너무 반대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어디 쪽에 있었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요때죠. 18만원대. 그리고 좀 올리면은 요때 있었고 15만원대. 최근이 19만원. 19만원 정도네요. 19만원에서 22만원 사이네요. 19만원에서 22만원 사이. 여기 이 부분인데 상단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다봉선이 더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저가지수 20선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너지면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격이 좀 작기 때문에. 그렇고 피보나치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서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여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29만 9천원. 21만 9천원. 네, 21만 9천원. 체크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이 가격대를 주목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얄밉게 싸게 남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조금 체킹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